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살으셨을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6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어요. 약을 드신 지가. 그런데 약을 제가 처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여성 환자분이시고 55kg, 56kg 정도 그냥 평범한 체구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뭐 건장한 남성분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통증이 제어가 되지가 않고 이미 양쪽 손목은 거의 변형이 와서 심하게 변형이 와서 움직여지지가 않고 그냥 똑바로 누우면 꼬리뼈가 너무 아파서 옆으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왼쪽 무릎 같은 경우도 이미 변형이 와서 걷는 것도 힘들고요. 대부분 걷는 거 힘들고 주무시기도 힘들다.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경우인데 약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MTX라고 하는 약을 7알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7알 드시는 분들은 그리 많이 못 봤거든요. 6알까지는 뭐 3알에서 6알 정도를 이렇게 드시는데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7알까지 드시면서 거기에 스테로이드 그리고 또 다른 면역 억제제 오시크루라는 소염 진통제 면역 억제도 또 나머지 또 2가지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만 3가지 스테로이드 하나 소염 진통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소름도라고 하는 그 용량도 계속 유지하시는데 그냥 한 알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한 알로. 반알씩 아침 저녁. 보통은 뭐 조금 줄여간다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사는 뭐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60대 지금 초반인 여성분입니다. 좀 안타깝고 그리고 설사를 계속 하고 계셔서 설사 계속 하시면 정말 체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약물 이렇게 많이 드시고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너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제가 이렇게 약을 먹고 백신을 맞아봤자 항체가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백신을 맞고 나서 아프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 맞고 나서 한 2, 3일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심한 몸살처럼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그 통증이 거기에 더 퍼진다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뭐 식이 조절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식이 조절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종의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에서 뭔가 알러지, 그러니까 뭐 자가 항체가 생기는 그래서 뭔가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토피, 천식 이런 것처럼.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그런 음식에 대한 알러지성 항체나 이런 것들은 발견해내기 어려웠어요. 물론 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류마티스도 있고 피부 알러지도 있고 천식도 있고 이러면은 호상구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상구에 의미 있는 수치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갔는데 그 음식이 염증화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이라든가 너무 그 식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물론 고기에 들어있는 기름도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에 연골이 다 손상되고 힘줄이 망가지고 그래서 협착이 오고 무너지는 그런 질환인데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로 채워줘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채식만 드시게 되면은 결국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고요. 탄수화물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오메가6 지방산으로 저장되고 오메가6 지방산은 결국은 염증 물질로 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뭐를 드시고 안 드시고 채소만 드시겠다가 아니라 골고루 드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골고루 드시라고 하면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를 내가 많이 먹어요. 그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골고루 드셔서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그리고 탄수화물이든 채소 과일이든 같이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보통 채식주의자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식물성에 대한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콜레스테롤 이론에서부터 우리는 그게 발전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콜레스테롤은 60년 전부터 잘못된 가설을 하나 세운 게 지금까지 잘못된 이론으로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동물성 나쁘지 않습니다. 식물성 좋은 거 아니라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오메가3는 식물성이 좋지 않아요. 캡슐은 식물성 캡슐이 좋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제제가 얼마나 좋은 품질의 오메가3를 담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식물성에서는 사실 좋은 오메가3를 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6 지방산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이런 질병의 이런 악화를 막기 위해서 또 오메가3를 드시는 건데 오메가6가 섞인 식물성 오메가3 제품을 드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영양소가 어떤 거냐, 어떤 게 가장 좋은 품질로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분이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시고 계셔서 의사 선생님이 바뀌셨대요. 이제 대학병원 다니시는데 의사 선생님 바뀌시면서 의사 선생님도 MTX 너무 많다고 판단하셨는지 MTX를 5알로 줄이고 대신에 다른 또 제제를 좀 추가로 늘리면서 MTX를 줄이고 스테로이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뭐 제제 그 처방은 또 뭐 아주 전형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바꾸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분과 상담을 했던 게 며칠이죠? 7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저는 항상 전후가 되게 중요해요. 전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약 드시기 전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약 드시고 어느 정도 낮춰졌는지, 그리고 영양소와 함께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약을 끊었는데도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 단계를 다 거쳐가면서 네,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영양소 관리 받으시기 석 달 전에 검사하셨을 때 약물 드시고 계셨을 때인데요. 그때가 MTX 5알, 소론도 뭐 하루에 1알, 그리고 다른 면역 억제제 2가지, 소염 진통제까지 다 드시고 계셨을 때도 ESR이 43이 나왔어요. 그리고 CRP가 0.62가 나왔습니다. 높은 수치죠. 물론 1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이니까 그로부터 한 2달 하고 2달 보름 정도, 2달 반 만에 검사를 하셨는데 ESR이 35, CRP가 0.67, 뭐 조금 낮춰지긴 했는데요. 요때 수치가 요때 의사쌤이 바뀌면서 MTX를 5알로 또 다시 줄이고 다른 제제를 추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6월 24일이기 때문에 제가 7월 6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며칠인가요? 6일 한 12일 정도 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때부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8월 19일 날 검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관리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하고 13일 만에 14일 만에 한 달 반 만이라고 말씀, 한 달 반 만에 검사를 하셨는데요. ESR이 11로 떨어진 거예요. 11로. 그리고 CRP가 0.05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CRP가 0.05는 제가 소수점 2자리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범위는 소수점 2자리까지 가져야 된다. 0.05로 떨어지면서 ESR이 11. 그 전 검사 결과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알지 않아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MTX를 7알을 유지하면서 소론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건 ESR이나 CRP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잡혔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 수치가 엄청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한 달 반 만에 ESR 11, CRP 0.50까지 떨어지면서 이분께서 그래도 많이 호전이 있다. 이분은 사실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통화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전보다 훨씬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전에 손가락 마디 2번째 마디가 강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통증은 전체적으로 감소됐고 우선 일단 컨디션이 좋았다.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는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원래 이제 소양감이 그 괄염증이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런 검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이 수치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ESR, CRP, 그리고 뭐 RA 팩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ESR과 CRP를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게 어떤 화학적인 약물로 낮춰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좀 더 강하게 확 쓰잖아요. 그러면 ESR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몸의 대사도 다 깨지고 면역계도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용량을 쓰게 되는데 그 적당한 용량으로 정상 범위까지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서 ESR과 CRP를 움직여주고 나의 삶을, 나의 질병을 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환자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제가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몸살이 났었나요? 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아무튼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세상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밥도 하기 싫고 밥을 먹기도 싫고 누구를 챙기기도 싫고 사실은 일도 하기 싫고 이렇게 모든 의욕이 떨어졌던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 단순히 그 하루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 많은 약들을 드시면서 이 통증과 싸워야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좋은 영양소가 내 몸을 바꿀 수 있다. 저는 확신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